그리고요, 북한 원전 관련한 것도 사실은 검찰이 나쁘게 말하면 엉터리 수사한 거고, 아니, 좋게 말하면 엉터리 수사한 거고, 예. 나쁘게 말하면 정권 흔들게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원전 뭐 저 경제성 평가 뭐 조작 의혹은 아무 상관없는 거를 공소장에 집어넣으면서 애매모호하게 삭제된 파일에는 부건추가 있었다. 이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원하고 똑같이 싸잡아서 저는 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 그 뭐 공소장 뭐 일본주의? 그러니까 그 사건에 관계돼 있는 그 증거물만 제출을 하도록 사건에 관계된 것만 기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까지 싸그리 다 긁어가지고 올리면 법원에서 먼저 기각을 해줘야 돼요. 공소장 다시 써라. 이거 잘못됐다라고 법원이 먼저 판단해 줘야 되는데 검찰이 기소장 쓰는 대로 다 받아주면 법원이 왜 있습니까? 판사가 왜 있냐고. 네, 여기에 가장 큰 죄가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가장 큰 죄가 감사 방해 행위입니다. 그래서 감사헌법 위반. 나머지 잘 자란 죄목은 공용 전자 기록물 등 손상. 별죄가 다 있죠. 그러니까 파일 삭제했다 이거예요. 방실 침입. 근데 이걸 빼고라도 감사 방해 행위를 했으면 어떤 걸 방해 행위 했냐인데 예를 들어서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이 관련돼 있는 부분을 공소장에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업무를 해오다가 정상적으로 아 이거 필요 없네 라고 삭제한 것까지 다 공소장에 써놓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심리가 있잖아요. 내용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삭제된 파일의 제목만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에 원전 추진했다고? 이거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받는 거예요. 진짜 이건 그 너무 하찮아가지고 사건화 시키는 게 지금 쪽팔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부라는 그 부처 자체가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제일 하급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부 같이 이제 중앙행정부처에서는 7급이 커피 탄다고. 그러니까 보통 5급부터 시작하니까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5급부터 시작하니까 5급이 그냥 기본이고 국가직으로 7급 합격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커피 타고 복사하고 심부름하는 것부터 한다고 그런 하소연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5급 사무관이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그 컴퓨터를 보면서 자기가 계속 할 거는 남겨두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해야지 자기 업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업무 자체를 지금 불법으로 보는 거예요. 감사원에서도 이게 왜 경제성 평가만 하고 안전성 평가는 안 했네? 그럼 너는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공소장에 들어있는 범죄 일람표에 국회 회의록, 장하나 의원 원전 중단 결의안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하나 의원이 그 당시에 박근혜가 원전을 확대한다는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내놓자 이에 대응한 신규 원전 건설 포기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야. 이게 지금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범죄 일람표에 그런 목록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소한 내용하고 범죄 일람표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법원이 이거를 기각을 해줘야 된다고. 다시 쓰라고. 그러니까 산업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장하나 의원의 국회 회의록 뭐 원전 중단 결의안 이런 게 내가 그 자체를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을 거예요. 환경부가 아니고 산업부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시행 등에 있어서의 실무자들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장하나 의원과 무슨 공무원 관계가 아니라 반대로 그 뭐 민주당이 그 당시 여당은 새누리당이었으니까 장하나 의원이 이거를 원전 확대하거나 노후 원전 연장하는 거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드는 거 산업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최소한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삭제했다고 범죄 일람표에 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무능한 걸까요? 악의적인 걸까요? 그러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일을 하냐면요. 국회의원실에 전화해가지고 어떤 보좌관이랑 통화를 하잖아요. 통화 내용도 메모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하나 의원이 비례대표라고는 하지만 힘없는 청년 대표로서 비례대표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의견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포착을 해서 그러니까 중앙부처인데 그냥 인터넷 기사 출력해가지고 과장님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한테 보여주려면은 양식에 넣어가지고 이 전원문을 쓴 사람이 누구며 요지는 무엇이고 원문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다 한글로 쓰잖아요. 그럼 한글 파일을 내가 알아보려면 한글 파일 제목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V1 그런 내용들이에요. 일상적인 내용들.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통화를 해도 그거를 보고를 하는데 그게 과장은 그 기사 안 봤을 것 같아요? 과장도 다 봤어요. 봤어도 보고를 해야지. 나도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산된 파일들을 범죄 일람표에 넣으면 공무원 중에 도대체 범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범죄자지. 네. 이 북한 원전이 검찰에서 열심히 부채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뜨지를 못하느냐. 저는 이거 오래 안 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것들 또 헛발질했네. 이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국민들은 검찰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잘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한테 먹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뉴시스의 어제 보던데 문건 공개에도 그치지 않는 북풍 부채질, 난감한 산업부. 이게 기자들의 내피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뭐 오세훈 플러스 관련돼 있는 정부 뭐 청와대라든지 산업부에서 다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사실 죽은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그치지 않는다고 북풍 부채질하는 건 애야.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 국민의 짐이 이 이슈는 자신들이 이렇게 이슈 논란거리를 만들었지만 완전 1라운드 KOP 당한 사건이에요.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심지어 그 천영훈 같은 이명박 때 외교안보수석도 이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또 결정적으로 우리 오세훈이는 그런 식의 조롱당할 정도의 이런 것들을 내밀다 보면은 사실 2, 3일 안에 진압된 사건이거든요. 네. 요거를 부채질하는 건 언론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때 이건 고도의 국민의 지금 엑스맨이에요. 계속 부채질함으로써 모자라다는 인증받아라. 그래서 선거에 니들이 폭망해라라고 하는 이 기자 새끼 좋은데? 김진욱 기자? 이걸 북풍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부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어떤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뭐 어떤 물밑 접촉을 했다는 약간의 심증이라도 갈 만한 어떤 흔적이 있다면 북풍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뭔가 좀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북풍이란 단어 자체가 50대 이상한테나 먹힙니다. 이게 말단 공무원이, 그러니까 사실 그 일선 공무원들이 들으면은 5급 공무원한테 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분 나쁘겠지만 중앙부처에서는 5급이 말단이란 말이에요. 말단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게 너무 짜증나. 참. 아무튼 이 시도는 전 성공 못할 거라고 봐요. 못하는 실패했죠. 정도가 아니라 이미 네, 실패했다고. 실패했죠. 총 15라운드를 뛰는데 1라운드에서 끝난 사건이에요. 한꺼번에 쏟아내니까. 그래 문재인 정부나 등에서 이런 대응은 잘한 거죠. 과하게 대응하다 싶게끔 가짜뉴스 초장에 못을 박아야 돼. 주호영은 나 진짜 찌질해 보이더라. 저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해요. 정치인이 그러면 되겠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 북에서 그 TV조선에다가 USB를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옛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그 USB를 공개하는 게 정말 이거는 외교적인 신뢰거든요. 아무리 내용이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어떤 그 관제라는 게 있고 뭐 보안이라는 어떤 암묵적인 합의라는 게 있는 건데 상대방의 합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걸 공개할 수가 없어요. 내용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북한이 그 TV조선이 조선중앙TV의 지국으로서 똑같은 조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다 네가 먹으라 하고 던져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당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이런 논란이나 아젠다는 대안 정당으로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발목 잡기가 가능한 아젠다들이 있어요. 너무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 그거 하나 먹힌 게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사실은 국민의 국민성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물론 이제 임대 사업자들한테 세금 감면해주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헛발질을 맞고 비판받아 마땅한데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부동산 정책을 자꾸 흔들어도 뒤안을 못 내놓는 세력인데다가 나머지 아젠다들은 그냥 발목 잡기만 하는 건데 이 아젠다는 정반대, 부동산은 정반대. 초장에 던지긴 했는데 완전 헛발질.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에는 뭐야?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도 이쪽으로 손이 안 가게 만드는 고착화시키는 거란 말이야. 예. 그 작업을 김종인이 대놓고 하고 했다는 게 가장 모자란 짓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죠. 예. 땡큐. 땡큐 추 한 번 더.